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루틴은요, 예민하고 여드름까지 있는 피부를 가진 분들이 진짜 안심하고 따라할 수 있는 세안법이에요. 단순히 약산성 하나 고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산성만 쓰면 되나? 선크림 바른 날은 어쩌지? 뭐 이런 헷갈림 거 없이 단계별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드름 피부가 세안에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거, 자극 줄이기. 이게 근데 진짜 어렵죠. 우리는 이 여드름을 없애려는 마음에 항상 좀 더 세게 하려고 하거든요. 거품 팍팍 내가지고 빡빡 문지르고 세정력 좋은 거, 뭔가 센 거, 그런 게 왠지 뭔가 잘 씻기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피부를 더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여드름 피부는 여드름이랑 싸운다, 이게 아니라 복구하는 거예요. 복구. 무너진 피부 장벽 다시 세워주는 게 먼저다. 피부가 이미 상처를 받은 상태인 건데 여기다가 자극을 계속 주면은 그 자극이 다시 이 여드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감염에 취약한 피부가 점점 더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 화장품 이것저것 테스트한다고 피부 장벽이 완전히 좀 망가졌었거든요. 세안할 때도 따끔거리고 스킨로션 바를 때 진짜 화끈화끈해져요. 이럴 때는 다시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세안 루틴으로 한 일주일에서 2주? 이 정도 해주면 확실히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일단 여드름 피부 세안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거는 클렌징 폼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일단 약산성이냐 아니냐. 피부과 선생님들도 진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매일 하는 세안이 사실상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는 주범일 수 있어요. 특히 여드름 피부나 예민한 피부, 여기는 장벽이 약한 상태인데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금방 붉어지고 울긋불긋하게 좀 뒤집어지잖아요. 여기다가 강력한 걸로 이제 클렌징을 빡빡한다? 순간은 좀 개운할지는 몰라도 피부는 점점 더 얇아지고 더 약해집니다. 약산성 클렌저는 요 pH가 한 5.0에서 6.0 사이, 피부의 건강한 상태, 요거랑 가장 비슷한 산도예요. 보통 그냥 무난하게 한 5.5 정도 요 정도 쓰시면 됩니다. 세안을 했는데 피부가 뭔가 좀 편안하다? 그게 바로 약산성 클렌저를 썼을 때 오는 반응이에요. 제가 약간 피부 예민한 날에는 꺼내 쓰는 게 어바웃미 쌀 막걸리 클렌징 폼이거든요. 이게 진짜 순한 편이에요. 이거 오늘 광고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 광고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제 찐 루틴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걸로 세수를 하면은 하나도 안 땡기고 촉촉하게 마무리되고요. 처음 써보는 분들은 잘 안 씻긴 것 같은데? 약간 미끄덩한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피부에 자극이 안 가요. 사용법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손에다가 대충 짜가지고 얼굴에 바로 바르는 건데 그렇게 하면 자극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안할 때는 손에 물 살짝 묻히고서 제품을 새끼손톱 정도, 이 정도 짜가지고 손바닥에서 충분하게 폼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얼굴에 진짜 부드럽게 롤링을 하는 겁니다. 살짝 얹어놓기만 하고 힘주지 않고 롤링을 한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물 온도. 뜨거운 물은 쓰시면 안 됩니다. 피지를 녹이겠다고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는데 이거 진짜 피부 장벽 박살나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세안하고 나서 그 자극이 엄청나게 줄어요. 이제 약산성 클렌징으로 매일 자극 없이 세안하는 게 기본이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바로 주 한 2, 3회 정도? 저녁에만 그 뽀득뽀득한 거 있잖아요. 약 알칼리 클렌징 폼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써야 돼요. 약산성이 정말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스트레칭만 해주고 본 운동은 안 하는 거랑 비슷해요. 피부 장벽은 잘 지키고 있긴 하지만 모공 속에 있는 피지랑 각질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 남자분들 개기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루 종일 쌓여 있다가 피부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결국엔 모공 막히고 여드름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강한 세정력이 있는 약 알칼리 클렌징, 요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무작정 센 거 요런 걸로만 고르는 게 아니라 세정력은 있는데 자극은 적은 거, 요런 걸 좀 잘 골라야 돼요. 제가 최근에 써봤던 것 중에서는 좀 만족했던 게 한율에서 나왔던 수턱팩 폼. 당김이 거의 없더라고요. 약 알칼리니까 이게 예민한 분들은 아예 안 당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았다. 그리고 팩처럼도 쓸 수 있고 클렌징 폼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효율적이거든요. 여름철처럼 이제 피지가 좀 많이 나오는 날, 그럴 때는 한 주에 2-3회, 건조한 뭐 가을 겨울 요럴 때는 한 주에 1-2회 정도, 요 정도만 쓰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요것도 사용법을 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팩처럼 쓰는 방법은 세안 전에는 마른 얼굴에다가 코랑 턱 위주로 얇게 펴발라주세요. 그러고 나서 한 1-2분 정도 그냥 방치합니다. 그동안 샤워 준비하거나 몸에 물 뿌리고 있거나 그러면 돼요. 그러고 나서 얼굴에 물 묻히면서 다시 롤링을 해줍니다. 이러면은 약간 클렌징 폼처럼 거품이 나면서 세정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냥 깨끗하게 헹궈주면 돼요. 이 방법이 진짜 각질 케어랑 피지 케어에 진짜 탁월해요. 특히나 블랙헤드나 좀 피지가 심한 날, 이런 거 쌓였을 때 싹 밀어낼 때 되게 유용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일반 클렌징 폼처럼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팁 하나, 이렇게 약 알칼리 클렌징 폼을 사용한 날은 무조건 보습까지 잘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피부가 좀 건조해지면서
가면서 더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수 끝나고 나면은 스킨 로션 좀 빠르게 발라주시고 로션은 평소보다는 조금 더 듬뿍 발라주세요. 그래야 요 세정하고 나서 생기는 피부 속의 수분 손실 요거 없이 꽉 잡아줍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좀 귀찮았거든요. 굳이 뭘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 루틴으로 한 2주 정도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은 피부가 훨씬 덜 예민해지고 트러블도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매일 데일리로는 약산성 클렌저, 그리고 주에 한 2, 3회 저녁에는 약 알칼리 클렌징 폼, 약 알칼리를 쓴 날에는 무조건 빠르고 충분한 보습을 해준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드름 피부 세안에서 좀 제일 민감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 선크림 바른 날에는 세수를 어떻게 할까? 특히 예민하고 트러블 잘 나는 피부는 이중 세안이냐 아니냐 이거를 두고서 매일매일 고민할 거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선크림을 바른 날에도 피부 타입에 맞게 정확히만 하면은 자극 없이 세안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이지워시 선크림이랑 클렌징 밀크예요. 일단 선크림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무조건 이지워시 제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잘 씻기는 선크림, 발랐을 때 하얗게 좀 백탁 있고 바를 때 살짝 뻑뻑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지워시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강한 세정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무기자차가 바를 때는 순하면 뭐예요? 결국에는 자극을 줘서 씻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적은 제품인지 이런 거는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나한테 맞는 거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요 선크림 세안,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정답은 클렌징 밀크 단독 사용이에요. 가장 자극이 적은 1차 세안제는 밀크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요거는 마른 얼굴에다가 클렌징 밀크를 한 두세 펌프 정도? 요 정도 덜어주세요. 그거를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롤링 해주는 거예요. 이때에도 세안할 때랑 마찬가지로 힘줘서 하는 게 아니라 꼼꼼히 하는 거예요. 꼼꼼히 하는 거지 세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다시 한번 롤링을 해주고 요거를 몇 번 반복해주는 거예요. 밀크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스킵해도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좀 꼭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밀크 클렌저만으로도 확실하게 세정이 되게 하려면은 부스팅 단계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롤링한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꼼꼼하게 헹궈주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밀크 한 번으로 진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요 조건이 있어요. 충분한 양, 충분한 시간, 꼼꼼하게 헹구기. 요거만 지켜주면은 클렌징 밀크 하나로도 이중세안 못지않은 세정력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극은 확 줄어들고,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기름때 녹이는 고압 세차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클렌징 밀크는 기스 안 나는 손세차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가 예민할수록 이런 세안 방식이 훨씬 더 좀 적합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 요 밀크 클렌저는 사용하고 나서 당기는 게 진짜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세안을 하면서도 피부가 좀 편안하니까 여드름이나 민감성 피부 요런 데 좀 특히나 효과적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중 세안하고 막 장벽을 무시하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해져서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게 피부과 가면은 꼭 그럴 때 클렌징 밀크를 좀 해줘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세정력은 괜찮으면서 자극은 적은 게 요런 밀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니까 이게 되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요런 밀크도 제품도 좀 다양하고 되게 좀 잘 나와요. 뭐 메이크 프렘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지엔테리 요런 거 많으니까 꼭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안 후에 스킨케어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민 피부 여드름쟁이 스킨케어 최신 버전도 궁금하시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많이 궁금해하시면 빠르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많이 잘못하고 계시는 스킨케어 그런 거는 지금 여기 띄워드리는 영상 요 클릭하시면 제가 이어서 알려드릴게요.